안녕하세요. 원조하는 척 존재 조gin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 모아놓은 연찬에 이제 또 참석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마이크를 잡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제 그날 한 발언을 봤을 때 발언의 내용은 둘째치고 그 영상을 제가 보는데 약간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배구나토에서 원광수 시장 이제 1주년 팬미팅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 시장님도 참 마이크 잡는 걸 좋아하시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여간 또 많은 말씀을 또 자유롭게 하시는 분인데 약간 그거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든다. 약간 인상이 좋게 말하면 약간 좀 이제 소탈한 느낌? 약간 이렇게 인간적인 느낌? 뭔가 준비되지 않고 그냥 날 것에 날 것 그대로 이제 말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저희 대통령이나 원광수 시장을 보면 좀 닮은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더 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이런 발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국정이나 시정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스타일은 그럴 수 있어도 뭐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어도 이게 사실 그 시정이나 뭐 국정까지 닮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통치 스타일까지 이 두 분이 근데 묘하게 그런 점까지 좀 닮아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중앙정부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뭐 지난주에 이제 또 후쿠시마 또 방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 또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신 사안인데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뭐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밀어붙이면서 문제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뭐 괴담에 이제 속고 있는 또 괴담을 뭔가 조장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이제 유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육군 저 사관학교입니까? 거기 있는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제 흉상을 뭐 이전한다. 이런 것도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가지고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니 그러니까 갑자기 뭐 다른 것보다 이념이 중요하다. 그렇게 대놓고 강조하는 대통령을 또 처음 보긴 했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이것을 학계나 뭐 시민사회나 이런 데랑 충분히 토론을 하고 수기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답을 정해놓고 그게 맞다. 그걸 맞다. 어떻게든 이제 관철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도 옆에서 봐왔던 가까운 곳에서도 이제 보게 되죠. 뭐 이번 주 있었던 일도 그렇고 지난 수개월 동안 펼쳐졌던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극장을 둘러싼 이런 시정에서 바로 그런 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뭔가 대화와 토론으로 풀려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리고 상대를 약간 이제 마타도어 하면서 막 근거도 부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막 비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걸 그냥 끌고 가고 있는 또 왜곡하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폭압적인 지금 행정 절차 또 이런 철거 공사 이런 걸 강행하고 있어서 뭐 이따가 잠시 후에 원주통신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기시감이 들고요. 익숙하다. 둘이 닮아 있다. 그래서 이게 국정에 보통 뭐 발맞춰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발맞춰 가는 게 과연 여기서 또 영혼의 듀오가 탄생합니까? 뭐 반도체 가지고도 지금 뭐 대통령부터 해서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까지 지금 뭐 삼각편대를 지금 이뤄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여간 뭐 약간 운영의 스타일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닮아가려면 참 이게 참 그러니까요. 비극이란 말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풀리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시장님도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좀 백악관인가요? 미국 가서 한번 노래 또 한 소절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진짜 닮아있다. 언제 한번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봐야겠어요. 둘의 스타일이 얼마나 겹치는지 약간 오버랩해서 뭐 차기 대권 주자? 아니 얘기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간 뭐 이런 거는 좀 저희도 주변에서 재미삼아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도 최근에 어쨌든 그런 걸 좀 느꼈다. 약간 그런 국정 시정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원조하는 척도 87의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원주통신 첫 번째 얘기는 원주시정부가 용역업체를 동원해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공사를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네네. 라는 이야기인데요. 시정부는 29일 오전 6시부터 철거 경비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서요. 아카데미 극장 주변에 이걸 이제 아시바라 그러죠. 이게 뭐 기계라고 아마 정식 용칭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이게 파이프 같은 걸 네, 이제 파이프, 박잖아요. 네네. 막 이게 뭘 하려고 철골 구조물 같은 걸 세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박고 가림막을 이제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약간 가림막이 지금 설치돼서 아카데미 한 1층 정도는 이제 안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죠. 네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철거 공사 시작을 알린 셈이에요. 왜냐면은 철거를 하려면 지금 건축법상 제가 듣기로는 그 철거하는 건물보다 약간 높게 어쨌든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는 이제 저 임시로, 29일에는 네. 그걸 위한 어떤 작업이었다. 먼저 이제 아시바를 설치하고 가림막을 이제 설치한 작업이었다. 철거를 위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철거 공사 이제 시작을 알린 셈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기습적인 행정이었습니다 이날. 네. 29일 아주 뭐 새벽부터 지난번 88 사태 때도 말이죠. 아주 무슨 군사 작전 하듯이 그러니까요. 일사불란하게 공무원을 동원하더니 이날은 네. 아예 이제 전문 경비 인력까지 불러가지고 아주 뭐 이 순식간에 건물 주변을 이제 경비 인력으로 채우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용역 직원의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극장 옆 주차장과 이제 연결된 펜스와 담을 헐고 극장 정문 방면으로 이제 굴착기 중장비를 이제 진입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길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뭐가 루트로 오지 않겠냐. 굴착기가 뭐 이렇게 뭐 도로를 통해서 오대 뭐 이러는데 무슨 저 어제 저 아친 공동 대표 분께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쥐구멍을 파듯이 행정을 했다. 그 옆 틈으로 굳이 그거를 네. 헐어가지고 담을 헐어가지고 그 사이로 굴착기를 투입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라는 생각이 현장에서도 들더라고요. 네, 하여간 당일에 이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 연대와 같이 이렇게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 인력들과 이제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날 이제 현장 영상이나 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버스 정류장이 있죠. 풍물시장. 그리고 이제 펜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 틈이. 네. 근데 그 틈에 아주 다수가 이제 밀집을 하고 또 뒤엉킨 상황에서 이렇게 중장비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은 철거 작업이 코앞에서 거의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눈에 봐도 굉장히 좀 위험해 보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인원이 바로 지척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 바로 작업을 시작했잖아요. 그 아시바가 네. 오고 하고 막 저 중장비가 막 아시바 박을 막 땅을 뚫고 막 이러니까 아주 정신이 없는데도 아주 또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물리적 충돌까지 사실 우려됐습니다. 네. 용역 인력들 워낙 좁은 틈에 막 이렇게 엉키다 보니까 용역 당연히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무리한 철거 작업을 아주 급하게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친년대는 그래서 당일 바로 원주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원광수 시장과 이제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이거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친년대 한 10분 정도 가신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 어디 언론이야? 뭐 뉴시스야? 여기가 무슨 뭐 점거 농성을 벌인다는 듯이 이제 보도를 했어요. 잠깐 그거 면담 요구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점거 농성을 하려면 열 몇 시간 있었으면 몰라. 그쵸. 누가 뭐 시장실 점거하고 이런 줄 알겠어. 아니 실제로 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이제 민원인의 자격으로서 이제 면담을 정식으로 요구하러 간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웃기다. 바라는 건가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뉴시스가 이제 원주 지부를 이제 개소식을 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 원광수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보니까 뭐 기사를 보면 박정호 국회의원까지 이제 참석을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사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강원 지부의 이제 핵심을 이제 원주지사로 삼는 뭐 그런 자리긴 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뉴시스의 지금 위치 뭐 이런 걸 좀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다. 진짜 말 그대로 참고로 뭐 말씀을 드려보면 위상이네요. 위상. 그렇게 볼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위상에 걸맞은 보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강원일보 보도를 보면은 시정부는 아친년대 요구를 수용해서 조만간 이제 원시장과 대화 자리를 이제 마련한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면담이 지금 뭐 진행이 뭐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뭐 유력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대화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철거
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끝내겠다. 이런 네. 방침은 뭐 계속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철거는 강행하면서 토론하자. 그러니까요. 그 자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무너집니까?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이게 아카데미 당장 안 하면 뭔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네. 중단을 못 하고 대화를 할 거면은 중단을 하고 대화를 하면 되는 건데 그쵸.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무슨 시한 폭탄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게 대화의 목적과 그 대화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도 좀 짐작이 가잖아요. 형식적인 이제 대화만 하겠다. 네. 정말 뭐 명분 쌓기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소통을 네.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철거 발표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틈만 나면 소통을 강조하는 원광수 시장은 이 아카데미 극장 문제에서만큼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위법적인 철거 공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네. 이 보니까 이제 최기식 천주교 신부님하고 또 이제 김진열 전 상지 영서대 총장이 28일에 이제 원광수 시장을 만나서 대화와 토론을 요청하기도 해서 간담회를 한 4, 네. 50분 정도 진행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보란 듯이 이 면담을 한 다음 날 네. 기습적인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이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4월 10일에도 말이죠. 아카데미 친구들과 이제 첫 간담회를 한 바로 다음 날에 극장 철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원광수 시장이 직접. 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기시감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뭐 해야 할 건 다 결정되고 다 할 거고 근데 어쨌든 그냥 이걸 강행하면은 그러니까 네. 이게 말로만 어쨌든 소통을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명분 쌓기용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친년대 원 시장이 대화가 아닌 폭력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면서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직권 지정에 협조하고 시민들이 청구한 시정 정책 토론을 진행할 것을 시정부에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안 그래도 이제 문화재청 얘기가 나와서 뭐 또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말이죠. 24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근대문화유산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실상 메인 주제는 아카데미 극장이었어요. 네네. 아카데미 극장이 이제 뭐 최후의 보루가 지금 된 셈 아닙니까? 여기마저 무너지면 근데 문화유산 진짜 이제 어떻게 지키냐 네. 이렇게까지 노력한 것도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 그러니까 요거 막자 거의 사실상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들었는데 특히 이날 언급되는 내용 중에는 임시 지정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재청이나 또는 시장, 도지사가 문화재를 이제 임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일단은 보호하자. 일단 보호하고 이게 진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6개월 동안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해보자. 네네. 그러니까 당장 만약에 문화재로 그냥 지정해버리면 부담이 되잖아요. 뭐 소유주가 그럴 수도 있고 뭐 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6개월만 내버두자.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판단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때 가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결정해보자. 이런 제도가 있대요. 옛날에 뭐 가지정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정식으로는 임시지정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아카데미 극장에 해보자. 아카데미 극장이야말로 지금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고 정말 그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전문가들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시 지정을 하자. 네. 전문가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당일 사실 문화재청이 이제 전문위원분도 오셨고 했는데 문화재청 입장은 그겁니다. 이 임시 지정이라는 제도는 지정문화재에 해당되는 거지 등록문화재에는 해당되지 않다. 여기서 이제 문화재 종류가 크게 보면 이제 지정문화재, 뭐 등록문화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아카데미 극장은 이제 등록문화재로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마 건축된 지 아마 이제 50년 정도가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현대 문화유산. 뭐 예를 들어서 저 식산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스탠다드 차티드, 뭐 저기 급수탑이라든지. 급수탑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새 만들어진 거, 이런 게 이제 등록문화재고 아마 이제 좀 조선시대 뭐 이런 거 우리 흔히 생각 뭐 숭례문 이런 게 아마 지정문화재 아닌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약간 등록문화재는 어쨌든 이런 근현대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좀 만들어진 제도라고 봐도 그렇더라고요. 되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도 무슨 극장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가지고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서울에서 아마 이게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등록문화재 지정 제도가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법적으로 보면 문화재청 입장은 등록문화재는 임시지정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날 나온 전문가분들은 아니 가능하다 충분히 법적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등록문화재도 임시지정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소극적이다 문화재청은 그런 태도를 좀 그날도 엿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임시지정이 어렵다면은 그럼 그냥 직권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사실 그날 나온 것도 그겁니다.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문화재청의 역할을 주문했던 것도 제도는 있다 어떻게든 임시지정이 됐든 직권지정이 됐든 모두 제도는 이미 마련돼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 또 정치의 문제 아니겠느냐. 문화재청이 사실 직권 지정을 못하는 것도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또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문화재청이 그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영에도 왜 그 직권 지정된 사례가 있다. 앞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것도 뭐 아무튼 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래요. 뭐 통영시와 협의를 해서 뭐 이게 잘 풀려서 뭐 했던 거지.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직권 지정했던 건 아니다. 통영시가 막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원주시는 워낙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러고 있는데 그럴 거면 직권 지정 제도를 도대체 왜 도입을 한 거냐?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할 거면 애초부터 그 직권 지정 제도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권고해서 뭐 그냥 수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제도 안 쓸 거면 존재 의의가 없는 거다. 그쵸. 이런 치트키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답답할 따름인 아니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권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문화재청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원주시도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여간 중앙정부도 그렇고 원주시 정부도 그렇고 그저 자기들이 맞다는 태도로 소통 없이 이런 무자비한 폭압적인 행정을 좀 강행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 말이죠. 반드시 후폭풍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텐데 왜 그런 걸 모르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이다. 이번에 또 이런 기습적인 철거 공사 시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왜 징계를 했냐? 김 의원이 6월 12일이었죠. 본회의에서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계획 등에 이제 반발하면서 5분 자유발언 도중 전기 이발기로 자기 머리카락 이제 2차례 깎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펼쳤죠. 그 이슈가 크게 됐었죠. 또 중앙 언론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또 이게 나오고 나서 아예 다 삭발을 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강원일보 이제 29일 보도를 보면요. 윤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박한근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혁성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을 배려하지 않았고 머리를 깎은 돌발 행동도 의회를 모독했다는 이런 의원들의 요구가 다수여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두 가지 논리입니다. 우리 저기 전기 발기 바리깡 전기 바리깡 요게 이제 반입 금지 물품인데 들고 들어왔다 본회의장에. 그리고 거수기라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국힘 의원들 대상으로. 요거 모욕이다 모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아서 어떻게 보면은 출석 정지 30일에 징계를 내렸다 보면 되는데 참고로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여대 야소의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박한근, 이병규, 조창휘, 황정순 의원이고요. 민주당은 손준기, 이상길, 최미혁 의원인데 보니까 이제 회의에서도 여야 찬반 의견이 이제 갈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마 다수결로 출석 정지 30일에 좀 센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회의록이 비공개예요. 참고로 이 원주시의 회의 규칙상 아마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나 그럴 텐데 이제 징계에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 처리되도록 해서 홈페이지에서 보더라도 다 검열 처리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다수결로 됐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어느 정도 징계냐? 그러니까요. 라고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이 징계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가장 약한 거부터 이제 센 거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그냥 경고죠. 너 조심해라. 근데 그게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장소에서 뭐 사석에서 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에 이제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과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30일 이내 출석 정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명. 제명은 이제 아마 모든 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가능한. 우리가 이제 뭐 사고 친 지방의원들 간혹 뭐 제명시켰다, 뭐 제명 못 시켰다,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개 중에서 이제 이 출석 정지는 3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30일이면 만창 아닙니까? 한마디로 꽉 채운 중징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이죠. 이게 적절한 징계 수위인가를 한번 좀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원주시의회, 원주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를 다 찾아봤습니다. 옛날 기사를 뒤져서. 그래서 그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과연 본회의장에서 머리를 깎은 행위가 과연 이 정도로 중징계를 받을 사안인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주시의원 역대 징계 사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를 한번 지금부터 잠깐 살펴볼 텐데 먼저 역사상 첫 징계 사례는 2004년에 나왔습니다. 우종환 무소속 의원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어요. 이것도 완전 꽉 채워서 김혁성 의원과 같은 수위죠. 어떤 일을 했느냐? 이분은 이제 예결위원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예산안 개수 조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부 내역을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뭐 예산 삭감하고 늘리고 이걸 개수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개수 조정에 뭔가 불만을 품었나 봐요. 그래서 회의가 정해된 사이에 어디선가
한 잔 걸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술을 한 잔. 아니 그 사이에 걸치고 들어와서 회의가 시작됐는데 이제 뒤늦게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한 거지. 회의록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말면서 약간 음주 난동을 벌였다. 어떻게 공식적인 회의 자리인데. 네네. 그러면서 기사의 표현을 보면은 뭐 서로 멱살 잡고 뭐 난리 났다. 위원장하고 막 네. 뭐 고성 방가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한 거죠. 음주 소동을 벌인 거죠. 네. 얼마나 속상하셨길래. 그래서 네. 이제 위원장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징계 위에. 위원장은 나도 잘못이 있다. 나도 같이 징계해달라 하면서 본인이 발의했어요. 징계하는 본인에 대한. 네. 그분도 이따 등장하시는데 참고로 류화규 위원장입니다. 그분은. 네, 류화규 위원장과 같이 올라가는 징계에 네. 류화규 위원장은 정상 참작이 됐고 말리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도. 근데 네. 이제 우종환 의원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입니다. 출석 정지 30일에 역사상 원주시의원 역사상 최초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요 정도가 출석 정지 30일이었습니다. 음주 난동, 네. 의사진행 방해. 그 다음에 2008년으로 넘어가서 4년 뒤에는 한상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공개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뭘 했냐면은 공개 석상은 아니었어요. 사석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이었던 상하수도 사업본부 직원들과 회식 도중 이 한상국 의원이 동료 의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료 의원을 폭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일단은 무리를 일으키니까 의원을 폭행하고 의원이 의원을 폭행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었고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공개 경고 조치가 됐다. 이거는 요 정도도 근데 경고에 끝났다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사석에서 했다는 점을 좀 감안했던 것 같아요. 공개 석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경고를 받았고. 네네. 참고로 이 한상국 의원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은 현직 부의장까지 하세요. 이번에 나중에 현직 시의회 부의장이던 현직 의원이던 현직 부의장이던 2015년에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제명이 논의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제명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원주시 의원들끼리 또 막 싸워요. 아니 너무할 게 뭐 있나요? 네, 그래가지고 막 손방망이 처벌 논란 막 이러다가 결국 징계가 막 안 되다가 결국은 이분이 그냥 대법원에서 7년 확정 판결돼서 그냥 자동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하여간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일입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사실. 2017년에 이게 의원직 상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6년으로 넘어가 보면은 유석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역시 같은 김혁성 의원과 같은 이제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이분은 뭘 했냐면은 한마디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또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전치 이중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근데 그냥 도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근데 이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언론 보도는 다 익명으로 나왔습니다. 다 A 의원, A 모 의원. 네, 근데 이거 사실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누가 징계받았는지. 그러니까요. 왜 난 익명 보도를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다 나와? 그 제가 찾아서 했습니다. 누군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석연 의원이에요. 참고로 이분 시의회 의장까지 하십니다. 이 뒤에. 이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뺑소니로. 그러니까 사법당국에서도 인정이 된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자, 참고로 또 한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류화규 아까 등장하셨죠. 네, 저 다툼이 좀 있었던 저 우종환 위원하고 이 2007년에는 이 류화규 당시 무소속 의원이 역시 예산안 개수 조정에 불만을 품고 전문위원실에 이제 들어가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제 전문위원회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있었어요. 전문위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상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공개 속상에서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그냥 의장단 뭐 회의에서 했던 것 같아요.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안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폭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게다가 뭐 그냥 대놓고 그냥 전문위원실 쳐들어가가지고 막 욕하고 이런 건데 난동을 피운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의자를 집어던지고 뭐 이런 것도 징계조차 안 됐다. 하여간 지금 쭉 읊어드렸죠. 요렇게 지금까지 징계들이 있었어요. 딱 보면은 뭐 출석 정지 30일이 대략 뺑소니 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음주 난동을 공개석상에서 벌이거나 뭐 요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과 뭐 동일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네요. 근데 과연 김혁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머리를 남의 머리도 아닙니다. 뭐 의장님 머리를 깎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본인 머리 2차례 깎은 것이 과연 이것이 출석 정지 30일 그간의 징계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적당한 양형이었냐? 네. 글쎄요. 저는 좀 의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런 행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발언에 대해서도 더 가중을 한 게 아닐까. 어쨌든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사실 우리가 뭐 시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지 않겠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저기 의정 활동하면서 의회에서 네. 발언한 거 가지고 처벌 안 받잖아요. 면책 특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원의 사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데 아니 뭐 만약에 거수기 표현이 마음에 안 들면 반대 토론을 자기들도 5분 자유 발언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토론으로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김혁성 의원이 진짜 뭐 폭력을 휘둘렀거나 물리적 폭력 휘둘렀거나 뭐 바리깡으로 진짜 무슨 의원들 머리를 밀고 다녔거나 당신들은 거수기들은 머리도 필요 없어 이러면서 머리를 미시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 네. 머리 2번 자른 건데 이것이 과연 음주난동이나 또는 뺑소니나 뭐 이런 거와 같은 선상에 그 있을 정도의, 만한 징계 수위를 받을 만한 그런 행위였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하다,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김학성 의원은 즉각 반발한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김 의원은 윤리특위가 출석 정지 30일을 정해놓고 심의에 나선 것이라면서 윤리적 문제가 아닌 정당한 정치 행위인 만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징계를 했다는 거죠. 네네. 애초에. 그러면서 뭐 한마디로 이게 내가 그냥 발언한 거고 그냥 내가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잠시 이제 이웃 동네 얘기를 해보면 우리 춘천시의회도 최근에 아주 논란이 됐던 게 저기 나유경 의원인가요? 민주당의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우리 노트북에 오늘은 노트북에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극장 후원 회원 팻말을 붙여놨는데 나유경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그걸 이제 붙여놓은 거죠. 이 본인의 노트북에다. 그리고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중계도 됐겠죠, 그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당에서 문제를 삼은 거죠. 저기 춘천시의회는 야당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고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유경 의원도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거는 의원의.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할 거면 발언으로 하든가 뭐 5분 발언이나 뭐 이런 걸로 하든가 왜 그걸 붙이냐 굳이 팻말을. 그럼 너도 나도 그렇게 붙여대면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 막 정당 현수 막 난리 파듯이 길거리에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질서가 뭐 어지러워진다 뭐 이런 논리를 핀 건데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것도 뭐 적절한 징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춘천시 사회에서는 논란이 많아요. 근데 원주 이거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근데 이제 뭐 바리깡으로 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의외로 모독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굳이 징계를 준다면은 그냥 뭐 경고 정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뭐 공식 석상에서 사과라든지. 그 사과도 난 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어차피 사과한다고 사과할 것 안 할 것 같잖아요. 뭐 본인의 그 의지로 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징계가 나온 건 좀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징계안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의회에 어쨌든 윤리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런 큰 사안 아까 얘기했던 의회를 모독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안에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뭐 법정이 아니니까 윤리특위는 정무적인 판단이죠. 대체적으로 뭐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그때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판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의원들 분위기에 따라 또는 의원들의 구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아까 뭐 저 한상국 저 의원을 뭐 친족 성폭행을 했는데도 제명을 하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게 당연히 제명을 해야 되는 걸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하여간 윤리특위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투기고 뭐 김혁성 의원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하여간 이 징계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임시회에서 이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원주신문의 보도를 보면은 지금 민주당은 이것을 이제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을 하고요.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번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 같은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 때문에 민주당이 잠시 보이콧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되면은 시의회가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갈등이 이번 의회 들어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실 강대강으로 우리 사실 뭐 지금 국회도 그렇습니다만 시의회가 닮았네 진짜 보니까 중앙 정부도 시정부랑 닮고 지금 국회도 우리 시의회랑 닮고 대한민국의 축소판. 그러니까 이곳은 원주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저는 이번에 징계라는 의결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여간 답답합니다. 그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런 당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논의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흐름이 자꾸 너무 토의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판단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흘러간다. 네네. 이렇게 보신 거죠. 우리 국회도 그렇고요. 맞아요. 토론이 안 됩니다. 맞아요. 공론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공론장 국민식 어디로 갔습니까?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어렵네요. 네. 우리 사회가 참 공론을 모기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요. 원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공론장 원주의 아주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라 그랬던. 이 공론장의 이 씨앗을 원주시에 조금 심고자 했는데 다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삼켜버리는 마당에. 그러니까요. 네. 어렵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원주시 정부가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치악산 상영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건데요. 뭐 지난번 잠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 치악산 왜 이렇게 난리냐? 1980년 치악산에서 토막난 시신 10구가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소재로 한 공포 미스터리물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시정부는 지역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네. 우리 안 그래도 저 치악산 둘레길도 이제 막 홍보하고 있고 청정 이미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괴담 이거 사실 확인도 안 돼 이거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걸 만들면은 이거 관광객들 이거 불안해서 오겠냐. 안 그래도 지금 사회 분위기가 흉흉한데 막 강력 범죄도 많고 요것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제작사의 제목 변경과 대사 삭제 혹은 묵음 처리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제작사는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제목 변경은 힘들다. 이미 이렇게 다 포스터도 나왔고 홍보되고 또 대사 묵음 이거는 더 말해 영화 진행이 안 된다. 치악산 제목이 치악산인데 대사에 얼마 많이 나오겠어. 영화야 지상파야. 그러니까 삐 할 때마다 배우가 입은 뻥긋거리는데 말은 안 나와. 이게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 아니 너무 웃길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영화가 보통 요즘에 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OCN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극장에 걸렸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검열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느낌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욕설이나 이런 건 그래도 막 2시간 영화 동안 풀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대사는 얼마나 많이 나올 처음부터 거예요? 끝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색을 표한 거죠 제작사도. 그리고 아니 그럼 재촬영해야 되는데 배우 한 명이 지금 뭐 군대가 있대요. 어떡하냐 이거 뭐 휴가 나왔을 때 찍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또 대형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여러 가지 비용사고 또 그런 이제 난색을 표한 거죠. 야. 자 그래서 이제 면책 문구만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거죠 이제 픽션이다. 요거는 이제 뭐 실제가 아니다. 허구의 창작 내용이다. 요걸 이제 넣겠다. 요거를 영화 막바지 나오는데 처음에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절충을 냈는데 이제 시정부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제목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논의는 간다고도 뭐 기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의가 잘 안 됐어요. 지금 보면은 오늘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 보면 서로 탓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제 제작사가 엄플이 심하다. 그러니까 협의한 바로 당일날 보도자를 뿌려가지고 무슨 제목 변경은 없다. 뭐 원주 뭐 이런 식으로 막 엄플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정성이 없다. 뭔가 소통을 하겠다. 반대로 제작사는 원주시가 협의할 의지가 없다. 아니 제목 변경을 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주시는 아예 개봉 자체를 막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말이 다르고 서로 막 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점입 가경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막 우리 원주 지역사회 각계각층 단체들도 나와가지고 막 반대한다, 보이콧한다, 구룡사 막 스님들도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저는 좀 보면서 좀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 곡성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영화 아닙니까? 좀? 그렇죠. 아니 엄청 무서운 영화잖아요. 그래서 곡성 주민들도 좀 우려를 했었어요 당시에. 뭐 이거 영화 하면 안 된다, 개봉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당시 곡성 군 정부의 대응은 이제 원주시 정부와는 이제 전혀 달랐다. 한마디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당시 유근기 곡성 군수가 전남일보에 곡성과 다른 곡성 이야기라는 이제 칼럼을 띄고 있습니다. 이게 한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곡성은 울곡자의 소리성을 쓰고 실제 곡성군의 한자는 골곡자에 이제 재성자를 쓰거든요. 이게 아마 제작사가 한자를 바꾼 거죠. 일부러 이제 곡성 제목 옆에
다른 한자, 실제 지명과 다른 한자를 병기하면서 연관이 없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했던 건데. 네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유군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려를 뒤집어 생각하면 기회가 된다면서 영화 곡성을 보고 공포가 주는 즐거움을 느낀 분이라면 우리 곡성에 오셔서 따뜻함이 주는 즐거움을 한 자락이라도 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 좀 긍정적인 좀 이런 취지로 좀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로 쓰자. 이 영화의 개봉을.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그해 곡성 장미 축제에 21만 명이 몰리면서 대박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이제 몰렸다. 그러면서 영화도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지역과 영화가 모두 윈윈하는 이제 결과를 낳았다. 지금도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곡성군의 어떻게 보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상승한 효과를 높였다.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곡성 했을 때 영화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맞아요. 그동안은 사실 곡성 했을 때 곡성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곡성군을. 저도 사실은 정말 솔직히 곡성이 영화 때문에 곡성에 대해서 더 듣게 됐지. 그렇죠. 새삼 알게 되죠. 네, 아니면은 뭐 가끔 이제 6시 내 고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생생정보통이라든지 이런데 가끔 등장하는 뭐 지명 정도지. 그렇죠. 근데 그곳이 내 뇌리에 남은 건 그 영화 덕분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사신 분들은 원주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원주가 저 어딘가 뭐 동해 쪽에 있나, 영동에 있나, 뭐 어디 있나, 강원도야 어디야. 제가 이걸 하면은 항상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교를 딱 OT를 갔을 때 어디서 왔어 이런 얘기를 보통 묻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야 힘들었겠다 여기 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가장 먼저 나요. 그러니까 뭐 용인이나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대부분 그랬고. 용인이면 진짜 바로 옆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나 1시간도 안 걸려서 버스 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천에서 온 사람이 힘들었겠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그런 뭐, 오해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원주가 태백산맥을 넘어서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원도 하면 무조건 막 험준하고 막 대관령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일단 미시령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곡성군에 갖고 있는 인식도 그 정도긴 해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곡성군이 어떻게 되는데 영화를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뇌리에 남아야 만약에 어디를 놀러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거기 그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곡성을 봤다 그래서 현실과 픽션을 구분을 못하고 곡성은 너무 무서운 곳이야. 절대 가서 안 돼. 저긴 고담시티야 막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상상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뭐 군수님이 칼럼에 썼듯이 곡성이 실제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통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곡성의 실 모습들 그렇죠. 아니면은 그 영화와 다른 새로운 모습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치악산이 원주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실 수도 있죠. 하도 시끄러워졌으니까. 근데 솔직히 치악산에서 뭐 이런 거 났다고 해서 진짜 치악산 무섭다. 아니면 뭐 안 되겠다. 치악산 절대 안 된다. 못 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됐던 아니면 등장하는 이 치악산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이게 또 배경도 1980년이에요. 80년대예요. 뭐 지금을 다룬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물론 지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뭐 상인분이라든지 뭐 구룡사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장은 10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시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가지고 뭐 법적 대응까지 초강경 대응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우려들을 그럼 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딱 아까 서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악산 둘레길이라든지 청정 치악산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참에 한번 와보세요. 네네. 치악산 사실 다릅니다. 영화하고는 뭐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 뭐 치악산에 워낙 그 가을이나 이럴 때 그 산행을 오시는 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영화 안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보도를 봤는데 원주 로케이션이 없대요. 그래요. 제가 기사를 본 거는 그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그러니까 진짜 치악산은 직접 오셔서 한번 보셔라.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응이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도 놓치게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영화가 개봉했다고 과연 치악산이냐. 우리가 후쿠시마 저 방류 때문에 뭐 수산물을 안 먹는 분들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영화 때문에 이게 이 정도의 영화 때문에 치악산 원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훼손된다. 글쎄요, 제가 너무 무딘 걸까요, 감각이?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특히 시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대를 운운할 정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영화가 막 그런 정말 말 그대로의
그 정도 파급력을 가진 블록버스터일까를 생각해봐도 뭐 그렇게 또 하면은 또 아니 뭐 또 영화가 흥행하면 또 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뭐 작은 영화든 큰 영화든 저는 과민 반응이다.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그래서인지 원주시 정부 대응을 이제 곡성 사례와 비교하는 기사가 또 최근에 많이 납니다. 강원도민일보에도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박미연 논설위원이 또 쓰긴 썼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강경대응이 또 오히려 제작사의 노이즈 마케팅을 돕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영화 홍보는 정말 잘 됐습니다 이걸로. 아 이거 막 다 나왔어 언론에. 포털 메인에도 막 그러니까 그냥 뜨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원주 정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블록버스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배급사의 역량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로 알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배급사 제작사는. 아 그렇죠. 원주시 정부의 이 방침 덕분에 오히려 엄청나게 영화가 알려졌다. 포스터도 막 엄청 알려지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영화 쪽을 도와준 꼴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영화 곤지암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곤지암 때도 곤지암 소유주인가요? 이 실제 그 부지의 소유주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이 영화인데 근데 법원이 안 받아들였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원주시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승산이 없어 보이거든요. 별로 커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어차피 개봉될 영화라면은 막을 수 없는 영화라면은 오히려 뭐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았을까. 더구나 이 작품이 1년 전에 이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뒤늦게 또 강경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서로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지금 흐르는 모양새라서요. 더 현명하게 시정부가 대처할 수는 없을까 좀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시에서 논의할 수 있고 좀 조율할 수 있고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더 나은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데 약간 모든 사안들을 좀 극단적으로 뭐 몰고 가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익숙합니다. 이런 행정. 그러니까요. 어김없이 나타났다. 네, 원주통신이었고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원주시 기업 지원 일자리과 대신 원주몰 추석맞이 할인 쿠폰 이벤트 진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다가오고 있죠. 네, 원주몰은 뭐 저희가 또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원주시의 공식 인터넷 쇼핑몰이죠. 여기 들어가시면 원주시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뭐 로컬 푸드라든지 로컬 식자재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뭐 음식뿐만 아니라 뭐 좀 화장품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화장품은 너무 폭넓게 봤나? 하여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게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전해드리겠고 사실 저희가 원주몰을 많이 전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이용해 본 적은 많이 또 없어가지고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활발하게 또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벤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어떤 이벤트냐면 9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40% 할인 쿠폰을 선착순 발급한다고 합니다. 거의 반값 세일이다.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이게 명절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대폭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동시에 중복해서 신규 회원 또 카톡 채널 추가하시는 분 이렇게 각각 또 할인 쿠폰 5,000원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봤을 때 총 3개가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40% 할인 쿠폰, 또 신규 회원 할인 쿠폰 5,000원, 또 카톡 채널 추가 또 5,000원. 네네. 그러니까 이게 3개를 만약에 지금까지 원주몰을 이용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한 번에 받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약간 이거 제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봐서 이용을 해봐야 되는데 퍼센트 할인이 약간 이게 쇼핑몰에 따라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 금액.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뭐 40%인데 뭐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서 그렇네. 네.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한번 좀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한 2만 원, 3만 원 그 정도까지는 해주지 그렇죠. 않을까? 그 정도만 네. 해도 상당한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석맞이 기획전에는 이제 16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어요. 700여 개의 품목. 이게 사실 원주몰 전 상품이랍니다. 모든 상품. 이 정도로 다양한 품목. 화장품도 있겠는데? 700여 개.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화장품은 없는 거 아니야? 아무튼 먹는 거 빼고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여담이지만 이번 추석에 근데 뭐 좀 장을 보실 계획이 있어요, 국민 씨? 아마도 저희는 뭐 항상 명절 때 장을 보니까 뭐 이번에 뭐 특별한 음식이나 뭐 이런 걸 해 드시나요?
근데 저희는 집에서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각자 먹고 싶은 걸 하나씩 얘기해서 그래요? 네. 이번엔 뭘 드시고 싶으세요? 전 이번에 근데 약간 슈아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맞아. 좀 바뀌었겠는데요, 네. 식탁이.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원래 특히 더 뭔가를 많이 하는 그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뭐 갈비찜 그다음에 명절 때마다 엄마가 식혜를 집에서 하시긴. 식혜를 네. 직접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거 말한 거죠. 뭐 해냉면 이런 데 들어간 식혜 말씀. 마시는 식혜. 마시는 식혜. 마시는 식혜. 네. 식혜가 아이해가 아니고 식혜. 해를 말씀하신 거구나. 네네네. 식혜 맛있죠. 맛있죠. 네. 그래서 항상 뭐 그 정도 아니면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거나 그랬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와 함께 이제 명절을 보내고 나서부터는 와이프가 또 그런 걸 하는 걸 또 좋아해요. 요리나 이런 거를. 네. 그러니까 그리고 명절에 가족들이 같이 이런 명절 분위기 내는 거. 대가족 분위기 약간. 네. 그래서 저희가 생전에 하지도 않던 뭐 전이나 꼬지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제사는 안 지내지만 차례 안 지내지만 네네네. 차례를 지내는 그런 분위기네요. 약간 네, 명절 음식들. 네. 이 상 같은 경우는 상차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생경하지만 또 새로운 경험을 했었던. 네. 아니 뭐 슈아도 근데 뭐 좋아하는 음식을 또 이번에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아마 뭐 특별히 있나요? 좀? 슈아는 고기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닮은 것 같은 느낌. 올해는 한번 만두를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만두 축제도 못하니까 만두를 한번 원주의 대표 음식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를 좋네요. 몇 년째 제 와이프가 얘기하고 있긴 해서 시장님이 사랑하는 만두. 또 우리 이번 밥상에서도. 기회에 또 작년에 작년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작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만들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면 댓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만들었었는지 안 만들었었는지 그조차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하여간. 근데 원주 모레도 만두 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기만 우리 왜 저 자유시장 가면은 지하층에 네네네. 그렇게 파시잖아요. 가서 이제 만두 삶는다 그러나요? 찐다 그러나? 찌든 삶든 그렇게 조리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팔잖아요. 그렇게 이제 원주몰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 저도 한번 시켜 먹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이번에 추석에 40% 받아서 해봐야겠다. 그거 한번 시켜 먹어봐야겠네. 그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원주몰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명절에 살만한 음식들도 많잖아요. 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들. 네. 장을 보기 아주 좋다. 또 이게 쿠폰을 화요일마다 지금 뿌리고 있으니까 9월 말까지. 그러니까요. 한 번쯤은 뭐 당연히 받으실 수 있지. 그리고 장을 보더라도 너무 임박하게 장을 보면은 다들 그때 장을 보기 때문에 맞아. 어려워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매주 화요일마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복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 화요일마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자세하게 한번 뭐 들어봐야겠지만 중복은 뭐 안 된다 이런 걸 제가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왕할 거면은 화끈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 뭐 첫째 주에는 좀 놔두고 있어도 괜찮은 것들. 네. 그러면 또 신선도가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좀 임박하게 왔을 맞아요. 때. 네. 하여간 제가 지금 저녁 안 먹었거든요. 저희 라이브 하고 있는 시간이 8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좀 마무리를 해보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원주몰은 작년 총 매출액을 넘어섰다. 저희가 원주통신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역대 최고 실적 지금 달성 중입니다. 원주몰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이벤트도 많이 하니까 또 우리 농산물 우리 원주의 음식들, 원주의 상품들, 로컬 푸드 또 우리가 로컬 상품들, 제품도 우리가 또 한번 원주몰에서 구입하면서 또 우리도 저렴하게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윈윈하는 또 그런 쇼핑 장보기가 좀 이번에 추석에 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원주시 기업 지원 일자리 거 대신 원주몰 추석맞이 할인 쿠폰 이벤트 진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저게 이제 토요일이죠. 아카데미 극장 Q&A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카데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뭐 찬반 여러 의견들도 있고 뭐 주장도 있고 반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논리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또 이러면서 새롭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대체 뭐가 문제냐? 왜들 싸우냐? 왜 철거하자 그러고 왜 보존하자 그러냐? 총 정리 느낌으로 저희가 할 테니까요. 지금 오늘 라이브는 오늘 수요일에 하고 있지만 저희 녹음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 기준으로는 내일 토요일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약간 일주일에 2편 올라가네요. 이제 회복해야죠. 저희 너무 일주일에 한 편씩 해가지고 이제 1부, 2부 나눠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음 주는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주일 동안 쉴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왜냐하면
제가 병역의 의무를 또 수행을 해서 아하. 재입대라는 건 아니고요. 저 예비군 동원훈련에 잡혔어요. 저 2박 3일 동안 야.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하늘 내린 인제로. 경험하시는군요. 그게 이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복선이었어. 네. 플로로 그 티저였습니다. 제가 하늘 내린 인제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또 참여하는 관계로 아하. 또 어차피 또 휴가도 뭐 좀 있어야 되고 할 것 같아서 네네. 네, 좀 일주일 동안 쉬어갈 예정이니까요. 저도 병역의 의무를 다음 주에는 할 예정인데. 네. 저는 또 민방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보다 한참 더 앞서가지고 네. 계셔서 민방위도 거의 끝나가시죠? 아니요, 민방위는 좀 남았어요? 이제 2년 차예요. 아, 그래요? 전 이제 1년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약간 휴가 느낌으로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저희 네. 나라를 지키고 네. 또 지역을 지키고. 네, 저희가 인스타에 공지는 올릴게요. 어쨌든 일주일은 쉬어간다.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87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